한국사 통합사에 담당하고 있는 고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직보가 다 끝나자마자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평상시에는 목소리가 더 좋은데요.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있다는 점 양해 말씀 구하고요. 저희 이제 뒤에 소장님 강연 들으시려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라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진명 한국사 통사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통합사회가요, 중간고사가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기말고사는 조금 아이들이 공부한 게 조금 무색하게도 쉽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무난했고요. 지난 중간고사 때는 갑자기 막 외부 지문, 외부 개념 갖고 와서 막 수능식으로 내더니 이번에는 그냥 다시 진명연구 스타일로 돌아와서 전형적인 내신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거의 뭐 원래 작년까지의 내신 경향과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뭔가 두 가지 스타일을 다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조금 했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이렇게 개수 고르는 문제가 일단 출제가 됐는데요. 통합사회가 작년까지는 개수 고르는 문제가 많이는 안 나왔거든요. 진명여고 모든 과목에 나오잖아요, 조금씩. 근데 통합사회는 뭐 많이 나와봐야 2문제 아니면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지난 중간고사 때부터 개수를 늘리시더니 이번에는 정말 문제가 5문제씩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24문제 중에 5문제니까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선생님이 개념을 쉽게 낸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긴장한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조금만 생각 잘못하면 틀려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게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난이도를 올리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의 답에 확신을 갖고 풀어야지 풀다가 고민하고 고치고 하는 과정에서 오답이 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전형적인 진명여고 통합사회 스타일인데 교과서 탐구 활동에 지역적인 개념을 출제를 하세요. 교과서 본문은 당연히 출제가 되는 건데 탐구 활동까지 꼼꼼하게 보고 심지어 그 개념을 암기까지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3문제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화면으로 잘 안 보여가지고, 그쵸? 여기 보면 뭐 청소년 문화권 해가지고 뭐 몇 살 이상부터 셧다운제 다들 아시잖아요. 뭐 그런 거 그냥 뭐 읽기 자료처럼 나와 있는데 그 개념을 외웠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심지어 또 그걸 개수 문제로 냈기 때문에 탐구 활동에 대한 암기가 완벽히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오답이 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헌법의 제정 과정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재헌헌법에서 어떤 인권들이 빠져 있었는지가 그냥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읽어만 보고 넘어간 친구들이 많을 텐데 정확하게 뭐가 빠져 있었느냐를 묻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탐구 활동까지도 외워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진명여고 통합사회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들을 이렇게 다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다 해주기는 하거든요. 수업을 해주고 그 중에 외워야 될 것 같은 개념은 또 따로 암기까지 시켜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회는 여기서 끝이고요.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중간 정도? 그냥 정말 딱 엄청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쉽지도 않은 난이도로 출제가 됐는데, 진명여고가 22학년도부터 한국사 난이도가 확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2학년도부터 진명여고가 목동에서 한국사 제일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 3개년 중에서는 가장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요인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다고 엄청 쉬웠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31문제 중에 10문제가 순서 연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외우기만 했거나 순서 문제에 그렇게 별로 비중을 두지 않고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좀 오답이 많이 났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진명여고가 순서 연표를 진짜 어렵게 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실까 할 정도로 어렵게 내는데 또 10문제 중에 그렇게 어렵게 낸 문제는 또 없어요. 그래서 순서 연표 비중이 높아서 순서 부분에서 조금 더 유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이번 시험의 특징인데, 막 엄청 어렵게 내지는 않았다. 그런데 2학기 때 일제강점기랑 또 광복 이후 현대사 들어가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한 30-40년 정도의 역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때 순서 연표 더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 혹시 우리 아이가 좀 그런 부분은 좀 소홀했고 개념만 외웠다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에 정말 좀 중점을 둬야 되겠구나라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순서 문제 중에 조금 어려웠던 2문제를 가지고 와봤고요. 이렇게 사료를 주면서 사료를 일어난 대로 나열하라. 또 이런 게 좀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사료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료 문제랑 엮은 순서 문제가 하나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전형적으로 진명여고 스타일인데 가나다라 말을 주면서 각 시기에 있었던 거를 연결짓는 문제를 주시거든요. 근데 진명여고가 이런 식으로 내면 여기 기준이 되는 이 사건들을 굉장히 어려운 사건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내는 문제 유형인데 이번에는 기본적인 것들로 구성을 하셔서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예, 어쨌든 진명여고가 순서 연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표를 쫙 정리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보강해서 수업을 다 진행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은 순서에 있어서는 정말 잘 대비가 있었던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러긴 했는데 지난 중간고사부터요. 외부 사료들의 난이도를 조금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외부 사료는 매번 한두 문제씩 출제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정말 쉽고 키워드가 빡빡 나와 있고 짧은 외부 사료를 쓰셨다면 올해부터는 뭔가 조금 길거나 아이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사료들을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사료를 뭐 교과서에 있는 거를 외우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외부 사료 나왔을 때 당황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좀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키워드를 잡는 연습이라든가 맥락을 파악하는 연습 이런 게 좀 평상시에 되어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사료 주고서 순서 맞추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 나사료가 이제 갑신정변의 사료였는데 교과서에 없는 사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조금 당황했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 제가 이제 양정고도 수업을 하는데 양정고는 교과서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출판사 밖에 문제는 안 풀리거든요. 근데 진명여고는 교과서 밖에 문제도 많이 풀리고 특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옛날 수능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도 제가 다 풀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혼자 이걸 해석해서 답을 골라낼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출제하는 개수 고르기 문제. 이번에는 한국사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확 낮아졌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한 문제 출제하시면서 아이들 가장 어려워하는 개혁 문제에서 내셨기 때문에 아시죠 어머니? 그 갑신정변 동학국민운동 1차 가부개혁부터 광무개혁까지 애들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당연하지 막 이랬었거든요. 거기서 순서 이 개수 문제를 내셨기 때문에 요게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아이들 체감 난이도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총 정리를 드리면요. 우리 아이들 2학기 때 통합사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올해 갑자기 유형이 바뀌면서 지난 중간고사 때 수능식으로 안 배운 것도 네가 풀 수 있는지를 내가 점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셨거든요. 근데 또 중간고사는 완벽한 내신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시험에 두 가지 유형을 섞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수능식, 한 번은 내신식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두 스타일 다 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내신식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학교 교과서 내용을 빨리 암기한 뒤에 정말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그 다양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답을 맞췄어. 기분 좋아. 넘어가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맞힌 건지 혹시 때려 맞힌 건 아닌지 이거 둘 중에 헷갈려서 3번에서 맞았는데 헷갈렸던 1번 선지는 그럼 뭔지 전부 다 찾아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정리해놨어요. 이번 시험이 쉬웠던 이유는 순서 문제가 쉽게 나왔고요. 개수기 고르기 문제가 하나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 대단원 전체를 통으로 푸는 문제를 출제를 안 하셨거든요. 원래 한두 문제씩 꼭 내시는데. 그래서 쉬웠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명여고는 진짜 한국사가 어려우면 진짜 난이도가 하늘 끝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1학기 기말고사가 쉬웠어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고 보수적으로 그냥 제일 어려운 시험 난이도에 맞춰서 대비한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면 쉽게 나와도 100점 뭐 하나 틀리고 이런 정도 점수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2학기에도 암기 빨리 해놓고 사료 내가 해석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연표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 진명여고 시험에서 아마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수업에 대한 소개인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진명여고 같은 경우 객관식으로만 나오지만 워낙 문제가 쉽진 않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단답형으로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단답형 다 맞을 때까지 무한 반복시키고 있고 아까 특히 통합사회 문제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교재 안에 아이들이 풀어봐야 하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 교재 말고 다른 문제를 풀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교재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교과서 탐구활동 사료, 뭐 연표 모든 거 하나하나 제가 다 수업 때 정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그냥 제 수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예, 여름방학에 근현대사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혹시 근현대사에 대해서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사까지 들어가는데 너무 배경 지식이 없어서 조금 걱정이라고 하시면 관심 가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증명여고 2학기 중간고사가 빨라서 개강 일정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